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백이 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고죽국의 후작인 묵태초의 세 아들 중 막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받은 군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장남인 백에게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이가 도망쳐버렸습니다. 형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따라서 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숙은 셋째라는 뜻이고 저희는 시호인데 후세 이 둘을 합한 숙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한 말에 항번이라는 사람에게 백의 동생이라는 시신이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죽고 후작인 삼형제의 아버지 묵대초는 삼남 숙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려 하였습니다. 묵대초 사후 백이는 부친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지만 숙제는 관례에 따라서 큰 형 백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백이는 막내 아우를 아끼는 부친의 뜻이라며 사양하고 나라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에 숙제도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형을 따라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을 아병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백이와 숙제는 사백 희창 즉 미래 전나라 문왕으로 추존된 네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이미 사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백이와 숙제는 사백의 아들 우왕이 부처님이 상중에 은나라 중앙을 정벌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수레를 말코뼈를 잡아 막으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직 상서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렸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 즉 은나라의 신하 국가인데 신하가 임금을 출사하라는 것을 어찌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만료하려다가 목숨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나마 강태공이 형제를 죽이려는 무왕과 신하 그들이 이와 같은 인과 덕을 쌓고 청정 고결하게 살다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 또한 공자에 뛰어난 이런 제자 가운데 중리 오직 만년 많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창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는 가끔 쌀 돼지가 비어 있었으며 지금에 쌀게도 배불리 먹지 못하다가 여절하였습니다. 하늘이 작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도척은 날마다 모간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회의를 쳐서 먹었다고 합니다. 포간년은 짓을 멋대로 저지르고 수천 명의 백거리를 모아 찬을 마구 휘젓고 다녔지만 결과는 천수를 이루고 죽었다. 이것은 무슨 덕을 따랐단 말인가? 이런 것들은 크게 드러난 예들이다. 근세에 이르러서 평소의 행실이 도를 벗어나 오로지 악행만을 저지르고도 일생을 마치도록 편안히 놀기만 하였다. 부귀가 조선 대대로 끊이지 않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정당한 땅을 골라서 정당한 발언을 해야 할 때만 말을 하며 항상 큰 걸 걸으며 공명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내지 않고 결국 분멸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서도 오히려 재앙과 화를 당하는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돌아가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반면 사기 일정과 반대로 본기에서 사백이 멀쩡히 살아있어 백이와 숙제가 멀쩡히 도착하였다. 우왕은 문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주왕을 치지 않았다. 사기 본기에서는 진수왕은 장량왕의 아들이라고 서술하고 사기 일정에서는 여불이 아들이라고 서술한 것과 같이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 백숙은 백중 숙계학렬이고 이와 제는 두 형제의 시호다. 따라서 차남인 아빙후 풍의 시호는 중이겠지만 군주가 되었으므로 따로 전하지 않는다. 절기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인물들이지만 이러가에서는 단순히 왕에게 절개를 지키는 것만을 충신한 소극적인 의미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잘 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기실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그의 망해가서 왕조와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생각해보면 아래서 들고 일어나다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인인이 뭐니 하고 들먹이면서 왕조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을 말려봤자 결국 의미가 없다. 사회신 중에 한 명이던 성산문은 백예숙제가 준날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먹는 고사리도 결국 준날의 것이 아니었냐면서다. 시조가 전에 다만 그 시조를 성산문이 진짜로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준날 건국 이후 후일담 격으로 나오는 일설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백예숙제가 주장스러서 고사를 캐먹다가 산나물 캐러 다니는 안양냉의 성산문이 한 것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처음에는 굴쾌하게 여기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학식이 높은 어떤 사람이 이를 똑같이 지적하였다. 그제야 오류를 인정하고 시금을 전폐한 뒤 굶어 죽었다고 한다. 중국의 문호 루신도 백예숙제를 그가 가장 미화한 외교적 위선자의 대표로 보고 있다. 중국 고사를 소재로 쓴 풍자소설 단편집 고사신편 안에서 백예숙제가 수양산의 고사리도 준할 것임을 깨닫고 시공을 전폐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오광상제가 하늘에서 암사슴을 내려보내 암사슴이 젖을 먹여 그들을 살려냈다고 한다. 막상 기력을 차린 백예숙제는 고기가 먹고 싶어 그 암사슴을 잡아먹으러 하였다. 이에 노한 옥광상제가 암사슴을 하늘로 다시 불어올렸다고 한다. 결국 백예숙제도 굶어 죽었다. 백예숙제를 대체가 폐마하였다. 고기를 갖고 올머니 발견되고 죽석인형 같은 사기보다도 더 이전 기록들도 나타나며 사기에서 묘사된 것과 다른 적사도 드러나면서 백예숙제 또한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백예숙제가 지키려 한 조항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사실 사마천 이전 시대의 춘추 시대에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조항에 대해서 악행을 그가 망고 군주에게 부풀어 올려줬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은나라의 각골문이 발견되면서 은나라에서 이렇게 기록된 조항에 대한 묘사는 사뭇하다. 은나라 계력의 음원 조항은 나란히 이를 제사도 평겨치고 주지은님 포락 기형을 즐긴 폭군이 아니며 제사를 성실히 지내고 동방을 평정하였으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이긴 그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나라 시대 내내 이어진 공과 인신공명들을 저런 듯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 상류혁명은 은나라가 동방에 집중한 사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서부에 있는 주나라의 기습에 들어왔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은나라가 멀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다. 나는 이게 사실이라면 백예숙제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할 말을 한 사람이 된다. 물론 은나라 조항 이전에도 찬호관 풍습이 많았다. 또한 조광 또한 이를 줄였을 뿐 없앤 것은 아니다. 은나라 주변 제국들에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폭군을 사도한다는 상주혁명의 명분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백예숙제는 임금을 말아내는 것도 죄다. 봉건제 특성상 왕력인데 하다못해 명분조차 없으니 멸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 시대로서는 당연한 말을 한 사람이 된다. 백예숙제는 타국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은나라 몇 명 이후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시골이 평민으로 살다 죽은 것을 운율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보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는 것으로 잘 알려진 조나라 이왕의 정비가 바로 백의 후손이라고 한다. 시반 이왕의 문제로 두 번이나 수라를 당한 셈이 되었다. 이상 백의 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